네, 이번 주는 무난하게 마무리될 걸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런 강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함께해 주실 분 토러스 투자증권의 김종수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도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나와서 또 챙겨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은 일본 증시 휴장이더라고요. 우리 증시에 좀 변수들 챙겨봐야 될 텐데 먼저 국내 증시부터 꼽아주시죠. 예, 어제 삼성전자 그 영업이익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도 이제 그 실적 시즌으로 이제 전체 이제 진입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시장에 천천히 좀 반영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그 지난 4분기에 대한 그 이익 전망들을 많이 좀 하향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 이익이 바닥을 좀 지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좀 실적에 대한 좀 긍정적인 기대들이 조금씩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우리나라 그 금통위 1월 회의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는 여전히 논란이 많습니다. 추가 금리 인하가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뭐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면은 시장에는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의견은 좀 분분한데요. 약간 동결 쪽의 의견이 조금 앞서는 것 같습니다. 통화정책의 어떤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로만은 경기 부양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이제 순매도에서 조금 순매도가 진정되면서 지금 이틀 연속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외국인이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순매수를 계속 할 거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반등 그 시도를 좀 하냐 못하냐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실적 그리고 금통위 두 가지를 좀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고 그럼 해외에서는 어떤 변수들이 있나요? 예, 미국도 이제 12일부터 알코올을 계기로 해서 이제 어닝 시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실적에 대한 기대 등이 또 시장에 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또 경제 지표들이 발표돼 이제 현지 시간 오늘 그 비노 고용이 발표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좀 작년 11월도 좋았고 12월에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타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될 12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다음에 기업 체감기 지표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상당히 시장에 좀 어느 정도 많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뭐 큰 호재로 작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미국 경제 지표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미국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터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다음 주 시장에 나올지 안 나올지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나 최근 그 국내 시장에 좀 기대감을 높였던 그 22 추가 이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면서 오늘도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14일 날 그 22가 그 무제한 국채 매입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 유럽 사법재판소가 그 정책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 발표 결과에 따라서 지금 22일 예정돼 있는 22의 그 양적 완화, 즉 국채 매입으로 이 자산 매입을 확대하는 그게 가능할지 안 할지가 사실 결정된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그 추가 이 양적 완화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이번 주하고 최근에 조금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반영돼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또 그 유가가 또 많이 좀 떨어졌거든요. 최근 상당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유가가 상승 전환할 가능성은 아직은 많이 상당히 낮습니다. 국제 유가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재료도 아직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계속 유가의 어떤 급락 이런 변동성이 결국 신흥국이라든가 위험 자산에 대한 기피 현상을 계속해서 좀 던져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계속 시장의 변동성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변수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다음 주에도 국내 증시 이번 주와 같은 이 주 후반과 같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코스피 지수 밴드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예, 일단은 그 지금 시장은 좀 단기적인 반등 국면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아주 이 기간이 상당히 짧고요. 그 폭도 좀 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런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나타나면서 지수를 한 30-40포인트는 올릴 수는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유럽 그 사법재판소의 어떤 판결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그 여부가 좀 갈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다음 주 초반에는 좀 반등할 수 있지만은 역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그칠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것은 여전히 그 유가라든가 이런 신흥국 위험 자산에 대한 이 변동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시장의 접근은 좀 단기적인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 유럽과 관련된 뉴스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추가 양적완화와 관련된 내용들에 따라 우리 증시 영향받을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국제 유가 흐름도 관심 포인트 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기는 하겠지만 제한적인 상승에 머무를 거라는 증권사의 시각이었고요. 지금 현재 국내 증시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2시 51분 지나가는 국면 동시효과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가 장중 고점 부근에서 그대로 움직입니다. 1927포인트 정도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1%대 상승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집중 골든타임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